창카페에서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인생우화, 지은이 류시화, 펴낸 곳 연금술사. 작은 제목 내 입장이 돼봐. 불운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빵장수가 있었다. 해움 사람들은 대부분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큰 불만 없이 시련을 넘겼지만 그 빵장수의 인생 운에는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는데 모두가 동의했다. 그의 이름에서부터 불운이 시작되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부모가 그에게 걸레처럼 찢어진 옷을 떠올리게 하는 루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이름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그 이후에도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이름은 왠지 어둡고 습한 벽장에 버려진 옷을 연상시켰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었으며 사실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누구나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루덕의 인생을 결정짓기에 충분했다. 불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름만이 아니었다. 듣는 사람을 흠칫 놀라게 만드는 헉이라는 성도 마찬가지였다. 루덕 헉이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기이해서 루덕의 학창시절을 악몽으로 만들었다. 아이의 부모가 둘 다 기머거리였던 것이 틀림없다고 다들 말하곤 했다. 아이에게 평생 따라다닐 그 이상한 이름을 직접 귀로 들었다면 성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름은 당장 바꿨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학교를 마친 후 루덕 헉은 빵장수인 아버지에게서 빵 굽는 비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루덕의 미래가 결정되었다고 여겼으며 이상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잘 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루덕의 아버지가 해움 최고의 중매쟁이에게 아들의 신부감을 물색해달라고 청을 넣었지만 어디에서도 신부감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다. 해움이든 근처 마을이든 헉 부인으로 불리고 싶어하는 처녀는 아무도 없었다. 빵 가게 여주인으로 불리는 것은 괜찮겠지만 헉 부인으로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막겠는가. 신도 그런 방정맞은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없으며 어떤 경우든 그것이 그녀의 호칭이 될 것이었다. 몇 회에 걸쳐 결실 없는 노력을 한 끝에 루덕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빵을 굽고 여생을 위해 돈을 모으면서 독신자로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어느 날 한밤중에 빵 가게에 불이 났다. 빵 굽는 화덕의 불을 끄는 것을 깜빡 잊은 것이다. 몇 가지 물건은 건졌지만 나머지는 심각한 수리를 해야 했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가게가 금방 복구되었다. 화재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밀가루에 벌레가 끌어 많은 양을 못 쓰게 되었다. 밀가루를 전부 다시 사느라 그동안 저축했던 돈이 바닥났다. 빵장수로서의 경험에 몹시 실망한 루덕은 가게를 팔고 해움의 대부분 주민처럼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다. 농사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논밭을 다니며 관찰한 끝에 사람들이 채소는 많이 기르지만 특별한 날에 즐겨 먹는 거위는 아무도 키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거위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마음을 정한 후 루덕은 수레를 끌고 새끼 거위를 사기 위해 부제시치의 거위 농장으로 갔다. 거위 농장 주인에게 루덕이 말했다. 나는 해움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해움에는 거위 농장이 없지만 모두가 거위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새끼 200마리를 사서 키우려고 합니다. 농장 주인이 그의 이름을 듣고 흠칫했지만 이내 반색을 하며 말했다. 훌륭한 생각이군요. 내 생애 최초로 해움의 현자와 거래를 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당신과 내가 사업에서 훌륭한 결실을 맺어봅시다. 농부는 귀엽게 생긴 200마리의 새끼 거위를 루덕의 수레에 옮겼으며 두 사람 다 거래에 매우 흡족해 했다. 루덕은 휘파람을 불며 수레를 끌고 해움으로 돌아왔다. 몇몇 사람들이 그의 새로운 사업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며 사양했다. 몇 주 동안 힘들게 일한 후 루덕은 다시 새끼 거위 200마리를 구입하기 위해 부제시치로 갔다. 거위 농장 주인은 오랜 친구인 양 루덕을 환영했으며 다시 200마리의 새끼 거위를 수레에 실어주었다. 또다시 한 달 넘게 사람들은 루덕을 볼 수 없었다. 틀림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다들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복장이 이체크가 부제시치로 가고 있는 루덕을 발견했다. 또다시 200마리의 새끼 거위를 사러 가는 길이었다. 학창시절 루덕이 언제나 대신 숙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체크는 루덕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관심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루덕에게 말했다. 루덕, 쓰러질 정도로 일하고 있군. 정말로 자네 혼자 600마리의 거위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미 구입한 400마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400마리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에게는 벅찬 일이야. 자네는 우리의 도움마저 거절했는데 우린 자네의 건강에 무척 염려되네. 혼자서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어. 루덕은 길에 선 채 이체크의 말을 들을 뿐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400마리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네. 내 인생에서 본 가장 귀여운 거위들이었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
그래서 다시 200마리를 사러 보제시티로 가는 길이라네. 죽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체크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덕이 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도 잘 모른다네. 내가 뭔가 큰 실수를 저질렀겠지.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좁은 우리의 새끼들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 가련한 것들이 제대로 클 수 없었는지도 몰라. 이체크는 얼이 빠진 채 서 있었다. 양복 만드는 사람으로서 가축에 대해 잘 알진 못했지만 루덕처럼 불운한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더 이상 거위 병아리를 사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 일이 루덕에게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루덕이 충고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발길을 돌려 회당으로 가서 루덕의 앞날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다음날 해움 사람 모두 루덕에게 연거푸 닥친 끔찍한 불운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한 가지 불운이 끝나면 또 다른 불운이 루덕에게 찾아왔다. 이제 사람들은 불운이 그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믿었다. 이에 의회 현자들은 그 가련한 친구에게 조언을 해줄 필요를 느꼈다. 왜냐하면 오직 루덕만이 불운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믿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현자들은 루덕을 불러 그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음을 일깨웠다. 친애하는 루덕, 그대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말해주기로 결정했네. 부디 기분 나빠하지 않기를 바라네. 루덕이 말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그럼 그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말하겠네. 우리는 불운이 그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네. 루덕이 놀라서 물었다. 정말로요?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날 숙고한 끝에 우리는 오늘 바꾸는 유일한 해결책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네. 특히 그대의 불운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아주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이 좋겠어.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이라네. 루덕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사실 그는 자신이 나고 자란 해움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해움을 대표하는 현자들의 제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저에게 아직 돈이 조금 남아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멀리 떠나겠습니다. 아예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으로? 정말 좋은 생각이야. 모두가 루덕의 결정에 기뻐했다. 현자들은 그를 축복해 주었으며 루덕은 조언을 해준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 미국으로 향했다. 먼저 마차를 타고 간 후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는 그다니스크에서 배를 타고 출발했다. 사람들은 이제 가련한 루덕에 대해 마음을 놓았다. 그 빵 굽는 친구가 미국에서 금방 좋은 일자리를 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이름조차도 외국인들의 귀에는 그다지 혐오스럽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에서는 헉이라는 성이 좋게 들릴지 누가 아는가? 루덕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어쨌든 잘한 결정이라고 그들은 확신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양복장이 이체크가 해움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생김새가 왠지 루덕의 모습과 비슷했다. 이체크는 큰 길로 나가서 그 남자를 자세히 살폈다. 틀림없는 루덕이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이체크는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미국에 있어야 할 그가 어떻게 해움에 나타났는지 물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겠네. 루덕이 행복한 얼굴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체크의 호기심에 답했다. 나는 계획대로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네. 그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 그래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 그런데 미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한 남자가 다가와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 그는 나를 아주 잘 아는 듯 했어. 그래도 나는 내가 누구라고 소개를 했지. 낯선 사람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약간 어색했으니까. 그런데 그 낯선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는 나의 불운이라고. 그는 우리가 평생 함께 해왔지만 내가 새롭게 살기 위해 먼 나라까지 왔으니 이제 나를 떠나겠다고 했어. 그래서 행운이다 싶어 그와 악수를 하고 헤어지려고 했지. 그런데 도저히 그를 놓아줄 수가 없었어. 너무 오래 함께 살아 정이 들어선지 그가 어떤 행운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야. 불행이 익숙한 나에게 행운이 어울릴까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서 얼른 그를 불러 세웠지. 그리고 나는, 아니 우리는 그 다음 배를 타고 곧바로 모든 것이 익숙한 우리의 고향 해움으로 돌아온 것이라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